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오늘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5%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제가 고민하다가 스탑으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직 힘이 살짝 딸리는구만. 10월장에서 5만 원은 가겠지. 기관들아,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44,000원은 올려놔라. 조용히 하루에 3에서 5%만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처럼 VI 뜨고 이러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10월장에는 5만 원은 가겠지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4만 원 초반대 있는데 다음 달에 5만 원 가능하다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44,500원 정도 넘어가면은 5만 원 부근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이제 중요한 게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가 제가 말한 대로 어제 좀 시끄럽고 확 빠졌을 겁니다. 아마 어제 시세가 낮고 오후에 뺐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 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아니면 뭐 이제 컨소시엄 몇 군데가 한다고 하는데 제 말대로 업체 이름 나오니까 바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두산그룹 전체에 줄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굳이 이 자리에서 10%에서 적으면 한 7, 8% 수익을 노리려고 한다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산 인프라코어 이슈가 사라지면 좀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부러 스탑으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뭐 크게 반등 폭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의견.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 그런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조용히 하루에 3, 5%만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처럼 VI 뜨고 이러는 건 너무 힘들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폭으로, 적은 폭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은 한 4에서 5%짜리 봉이 나오는 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격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나오면 자리는 지금 살아나는데 오늘도 매물 압박으로 또 떨어진 겁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분봉 보시면 15분봉 보시면 장대 양봉 아침에 시초 갖다 치고 나서 좀 밀리는데 만약에 41,500원 이탈하면 다시 4만 원 초반권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프라코어 상황 때문에 조금 좀 종목들이 두산 종목들이 파동이 좀 거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 차원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그룹주들은 조금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자회사 CGO와 한국석유공사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도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기술은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에 대한 의견입니다. 1,600원에 2만 주 매수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실 구조대는 언제쯤 도착할까요? 오늘 잡은 주주님들 고생 좀 하겠는데 원래 동전주 출신이다. 수고들의 여기서 밀리면 한가 직행이라고 본다. 그동안 수익냈던 거 쭉 빠질 듯? 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1,600원에 2만 주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언제쯤 도착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1,600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데 일단 회사 재무제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은 300억에서 200억, 320억 계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1,500억대인데 상당히 좀 세력주에 가깝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대주주 지분율이 9%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회사 대주주가 대형주가 아닌 이상 9%를 갖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일단 코스닥 업체는 15% 미만은 웬간하면 접근을 안 합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단기나 해야 되는 거지. 보시면 앞에서 한번 매집을 한 이후에 다시 반등해서 쏜 건데 주봉 보시면
1차적으로 목표가 다 왔습니다. 1,600원대인데 돌파된다면 위로 중요한 구간이 1,650원입니다. 돌파되면 지금 1,900원까지 가능한데 저는 사실 이런 종목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절히 단기 대응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잡은 주주님들 고생 좀 하겠는데 원래 동전주 출신이다. 수고들 해라고 하셨는데 뭐 원래 동전주 출신이라고 해도 이게 언제까지 동전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전문가님. 원래 지금 여러 가지 테마에 엮이면서 뭐 예전에 많이 갔을 때는 4,000원까지 갔을 때도 있는데 거의 테마주 작전주입니다. 세력주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을 때 한번 강하게는 들어오는데 최근 거래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 회사를 뭐 밸류나 그런 걸 보고 투자한다는 거는 거의 자폭입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테마주 성격이 짙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오늘도 간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LG화학은 사실 저는 단기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은 고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평단 75만 원, 앞이 영 안 보이네요. 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현답 좀 주세요. 59만 원에서 손 벌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가 원하는 매수 자리까지 내릴 듯. 오늘이 매수 타이밍 마지막 날이네. 추석 이후 실적 나오면 70만 원 이상 날아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 75만 원, 앞이 안 보이신데요. 현답을 좀 달라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LG화학 75만 원이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제가 한 68만 원 안착되면 상단으로 보는 가격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74만 원 정도 보는데 이유인 즉슨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물적 분할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 부분이 안 좋은 얘기긴 한데 향후에 이제 나중에 주가 부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LG화학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회사가 상장을 하면 이슈는 되겠지만 한동안 지금 안 좋은 이유가 이제 그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그나마 조금 희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연기금이 최근에 좀 매도세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투신이 일단 오늘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위치로 보시면은 68만 원이 21선 근처인데요. 그 자리만 돌파하면 저는 한 74만 원 전후까지는 올라간다 보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 5만 원 안착을 하면 74만 원까지 갈 수는 있다. 다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시글은 59만 원에서 손 벌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가 원하는 매수 자리까지 내릴 듯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제 내리기를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인 거죠. 59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전문가? 내려올까요? 아마 59만 원을 지금 주봉 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안다면 신이겠죠. 근데 그럼요. 사실 지금 만약에 저점 깨면 59만 원까지 갈 수 있고요. 심하게는 58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2, 3일 동안의 분봉 형태를 보면 지금 45분에서 타고는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중 68만 원 근처 붙이면은 그 다음 추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만 원이 가면 지금은 조금 위험합니다. 사실 자리상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걸로 가기 때문에 회사가 뭐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닌데 2차 전지도 워낙 많이 올라갔고 또 하나는 최근에 오늘 뭐 테슬라가 앞으로 LG 그 새로 생기는 회사에다가 10% 뭐 지분한다 어쩐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루머도 있긴 한데 1차적으로는 저는 그냥 현재 구간에서는 68만 원 돌파를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8만 원에 붙는지 그 여부를 꼭 체크하시면서 다음 구간, 상당 구간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풍제약은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올라도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오늘 오른다고 해도 스탑 의견 드리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이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사정없이 떨구네. 12만 원 선 무너지면 7, 8만 원 온다. 일단 떨어지면 물타기. 오늘도 물타기 주식수만 자꾸 늘어나네요. 16만 원대 매수했는데 진짜 환장할 노릇. 천하의 신풍이 기사 하나에 나가 떨어지다니 라고 하셨습니다. 신풍제약은 이 자사주 매각 이슈가 전해지면서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좀 상황인데 천하의 신풍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저번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펀더멘탈 자체가 그만큼이 나오는 거지 않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라간 건데 중요한 거는 자사주 매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뢰성 훼손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쵸. 대주주가 주가가 올라왔다고 해서 자사주 매각한다는 자체는 사실 신뢰도가 훼손이 돼서 시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배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점을 보는데 차트 위치로 보셔도 제가 마지노선을 지금 11만 원대 초반권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까지 밀린다면 진짜 6개월, 7개월짜리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구간인데 다음 주에 일단 14만 원대 안착하면 위로 한번 치면은 저는 15만 원대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유자분들은 아무튼 제 얘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풍제약 가격 전략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오늘의 1위 카카오게임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간만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고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의견입니다. 56,000원에 들어왔습니다. 57,000원 들어오는 거 봐서 팔지 말지 결정해야지. 오늘 58,600원에 랭크 매수했는데 바로 빠지네. 뭐 오늘만 날인가? 기다리지 뭐. 이거 바닥 친 거 맞지? 제발 올라줘라. 주구장창 내려서 진짜 힘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제 주변에도 되게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의 좀 상승 전환의 신호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신호탄이라고 보는 게 1차적으로 제가 신규주나 1년 미만의 종목 항상 노래 부르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했던 첫 번째 자리의 하단인데 그 자리가 지금 48,000원대입니다. 근데 오늘 박스권에서 1차적으로 하단에서 중간 밴드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하기 때문에 55,500원이면 그 상장 가격 중간 정도 위치되는데요. 거기가 지금 안착이 됐다는 건 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자리로는 되게 괜찮습니다. 사실 그렇게 부담은 없고 그리고 처음에 상장하고 다 때로 덤빈 다음에 일단 빼놓고 올리기 때문에 향후에 뭐 다른 게임 출시나 그런 게 나오면 크게 나쁘게 보이진 않아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고입니다, 이 종목은.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일단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은 무리가 없는 부담 없는 구간이다라는 설명 전하셨습니다. 카카오게임즈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예, 오늘의 관심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전 마지막 관심주인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최근에 제가 반도체를 계속 보다가 특이한 종목을 하나 찾아내서 K시텍입니다. 금일 종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업체인데요. 이게 다른 종목하고 다른 게 일단 실적이 계속 성장세로 나왔는데 중국 약간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지금 그 매출이 좀 줄어든 부분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쪽에 아마 설비 투자를 재개하게 되면 이 회사의 CPM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향후 하반기 넘어서 내년까지 공급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전체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살아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메모리 그 적층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탑으로 쌓는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관련된 공정 미세화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CMP 장비가 아마 그쪽으로 인해서 상당히 향후에 이제 좀 매출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장비와 소재를 동시에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지금 2,653억 전년도인데 내년에 상당한 성장세가 나올 것 같고, 제가 반도체주를 얘기할 때마다 이제 뭐 바로 상승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생각보다 가볍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 어제 차트를 보시면 대량 거래량이 거의 3달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22,500원 이하 구간으로 22,000원 구간까지 분할로 공략을 하시고요. 1차 목표가를 25,000원, 그리고 제 주봉으로 잠깐 바꾸겠습니다. 25,000원이 돌파가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당한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25,000원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는 최대 좀 길게 보시면 28,000원대까지 지켜보시고요. 대신에 이제 리스크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단 손절가는 19,9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홈프로 홍광표 전문가 핫한 관심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장비와 소재 부문을 동시에 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K시텍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5% 늘었고 영업이익은 20%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라는 설명을 하셨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석 달 만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됐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차트 자리도 좋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매수가는 22,500원 이하 말씀하셨고요. 목표가는 우선 1차 목표가는 25,000원인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최대 목표가는 28,000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손절가는 19,9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반도체주 찾고 있으신 분들은 K시텍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